네, 이번에는요, 눈을 한번 세계로 넓혀 보겠습니다.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곳, 바로 중동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암살을 했죠. 지휘부 회동 장소를 초토화시킨 건데 이 과정에서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초대형 폭탄을 대거 퍼부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벙커버스터가 뭔지, 그리고 또 우리도 이런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한 소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1인자가 제거됐습니다. 헤즈볼라를 34년간 이끌었던 수장 나스랄라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나스랄라와 함께 최근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던 알리, 카, 라키 남부 사령관 등 헤즈볼라의 다른 고위 지휘관들도 이번 공습으로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습이 있기 전 나스랄라는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다히에 지역의 헤즈볼라 벙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깊이 18m에 있는 이 헤즈볼라 본부를 뚫기 위해서요.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을 뚫고 들어가 터지는 폭탄, 벙커버스터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나스랄라는 이스라엘 국민을 상대로 테러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 제거 작전이라며 공개한 영상상으로는요, 활주로를 이륙하는 전투기 바깥 부분에 폭탄으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실렸습니다. 바로 벙커버스터죠. 지하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서 터지는 폭탄입니다. 2m 두께의 벽도 뚫을 수 있는 폭탄이라고 하고요. 이번 공격으로 최소 7층 높이의 건물 4채가 파괴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헤즈볼라 본부가 지하 18m에 있기 때문에요. 무려 80톤이 넘는 폭탄을 퍼부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미차이 레빈 이스라엘 공군사령관은 폭탄 100여 개가 사용됐고 전투기가 2초 간격으로 정확하게 투하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이 벙커버스터 공격은 거의 예술에 가까운 경지라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폭탄 수가 지금 80여 개 이상이 돼요. 이 80여 개의 폭탄 중에 아마 대부분이 아마 벙커버스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LU-109라는 벙커버스터를 이제 미국이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써서 공격을 하는데요. 거의 예술에 가까운 경지래요. 폭탄 투하를 하는 것이 예술적이죠. 왜 예술적이냐? 20m, 30m를 뚫고 들어가면 폭탄이 투하되는 각도, 어느 폭탄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폭탄이 그 다음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고 어느 각도에서 몇 개가 들어가야 되고 어느 시점에서 들어가야 되는 게 모두 다 정해져 있대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네, 이번 암살 작전에서 이스라엘 공군 69 비행대대 전투기들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이 비행대대는 2007년 시리아 핵시설을 폭격한 오차드 작전을 수행한 정예부대입니다. 망치라는 해머, 그러니까 망치를 뜻하는 해머라는 별명을 갖기도 하는데요. 이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 가까이 암살 작전을 준비해온 것으로 읽힙니다. 공군기지 사령관은 나스랄라를 겨냥한 임무 수행에 있어서 완벽한 보안, 극도의 정밀성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요구받았다며 이번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특히 이번 작전은 나스랄라를 비롯해 헤즈볼라 지휘부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회동 장소를 정밀 타격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의 정보망의 위력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수장 참수 작전에 벙커버스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우리나라 무기 체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비슷한 미사일 있냐? 있습니다. 바로 현무5인데요. 내일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서울공항에서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는데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현무5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무5의 최대 탄두 중량은 8톤에 달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해서 괴물 미사일로도 불립니다. 지하 100m 가까이 깊이 은신한 북한 지휘부 벙커까지 완파해낼 수 있다는 완파해내는 위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은 자체 개발한 미사일에 현무 계열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개발된 현무1은 모두 퇴역했고요. 현무2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실전 배치돼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무3는 순항 미사일이라고 탄도미사일보다 사거리는 길진 않지만 정밀도가 매우 높은 미사일입니다. 현무3는 사거리가 다른 4개 종류가 있고요. 작년 국군의 날에 현무4를 공개했는데 현무2를 개량한 신형 탄도미사일입니다.
네, 핵을 가질 수 없는 우리 군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유사시 북한 지휘부 초토화를 목표로요 현무5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시험 발사 성공을 거쳐 양산 배치에 들어갔는데요. 현무5는 북한 미사일을 압도하는 고중량,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유사시 평양 지휘부를 초토화할 수 있는 삼축체계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전략입니다. 군 당국자는 현무5는 북한이 한국에 핵을 사용하는 즉시 평양 지휘부 등을 괴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군이 내일 공개하는 현무5는 최근 탄도미사일 성능을 개량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벙커버스터까지 쏟아붓고 있는 중동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수장 제거에 이어서 예멘 반군 후티의 근거지를 폭격했습니다. 이란을 주축으로 하는 반이스라엘 연대 조직을 공격하면서 헤즈볼라에 이어서 전선을 확장하고 있는 거죠. 네, 데이비드 아브라함 이스라엘군 대변인은요, 현지 시각 29일 수십 대의 공군 항공기가 후티 반군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습으로 예멘에서만 4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예멘 공습을 지켜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아무리 멀어도 적을 공격하는 데에는 상관이 없다고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가자 전쟁에 더해서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으로까지 전선을 넓히고 있는데요. 이란을 자극하려는 속내로 풀이됩니다. 뉴욕타임즈는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가 암살당한 뒤에 하마스와 헤즈볼라 그리고 후티 모두 이란의 대리 세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란 중심의 반미, 반이스라엘 연합체인 저항의 축으로 분류되는 세력이죠. 자신이 지원해온 대리 세력들이 공격받는 걸 보면서 이란은 피해 복수를 공언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스라엘에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동에서 전면전을 피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대화할 계획을 또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미국의 개입이 중동 전면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이런 기대감은 점차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중동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은 약해졌고 다른 주요 국가들은 사실상 구경꾼이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중동 상황까지 따끈따끈한 오늘 이야기를요 핵심만 짚어봤습니다.